혹시 주택법 문제에서 주택법 먼저 나오고 건축법 뒤에 나오고 책청이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과 다른 거 알지요?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끝. 주택법상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끝. 건축법과 달라요. 그리고 그거 구분하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5 이하를 말하는데 수도권에 제외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읍면지역은 100. 그때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지요? 얘는 참 시험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나오면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논점이 몇 세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고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야 되죠? 그러지? 국민주택 규모 85보다 크면 안 돼요. 종류 몇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그러죠? 원룸형으로 지을 때 전용면적 얼마 이하? 50 이하로 해야 되고, 또 전용면적 얼마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고 30, 그 정도. 136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원룸형 주택이 있죠. 전용면적 50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원래 BC번에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인데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지하층에 세대 설치하면 안 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로 지어야 되겠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개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을 때는. 그런 말 나오면 5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억,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건 허용이 된다. 이런 거 읽어놔야 돼요. 둘째, 국토법에 따른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준주택, 오다노기, 이건 그죠? 오피스텔, 다중생활주택.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노인, 복지주택, 기숙사. 이 네 놈은 준주택. 준주거가 아니고 준주택.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하고 구분은 우리가 깔끔. 남은 5개 중에 구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경로당은 어디에 해당? 주차장은? 경비실은? 관리사무소?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단지 안에 기관시설과 단지 바깥의 기관시설을 연결한 시설은 간선시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오면 두 가지 논점. 자, 50평, 60평 아파트를 방 2개짜리를 별도로 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주택이고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할 수가 있다.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주택단지라고 해놓고 왜 우리가 단지 통과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별개 단지를 본다 할 때 단지,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 고속도로, 철도 이런 거 지나가기는 좀, 일반 도로는 폭이 몇 미터 이상? 20m 이상. 도시경 예정도로는 두 개 21간 8도 유람, 그러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면 이거 잠 못 잡니다. 그죠? 말도 안 되지 사실은. 지하철만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도 그냥 미세하게 떨려가지고 한 10년 지나면 건물이 쭉 검이 가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건 못 들어가게 머리 깎고 데모하면 된다. 별개 단지로 본다 할 때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도시계 예정도로는 폭이 8m. 어차피 이 부분 나오면 숫자 나오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나오죠? 이 리모델 진짜 이거 이제 우리 리모델링이 뭔지 좀 알지 않습니까? 조합 만들고 리모델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 자, 리모델링이 나오면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강남 압구정동에 가면 성형외과 가도 많아가지고 그런 데잖아요. 요새 젊은 연예인들이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코도 똑같고 얼굴도 깨끗하고 그냥 눈도 똑같잖아요. 같은 공장에서 제품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이 그거 아니요? 자, 대수선하거나 단순 수리하거나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죠? 자,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자, 몇 년 경과되면 공동주택만 대상이죠? 그러죠. 자, 언제부터 15년? 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몇 년 경과된 자, 공동주택 지을 때 30세대 이상은 사용검사, 30세대 미만은 사용승인. 그러니까 이제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고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이는 사업계획 승인. 정비법에서는 시행계획 인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국토법 시설사업도 실시계획 인가. 그런 표현들이 구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좀 미안하네. 어? 여러분들은 6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개. 민법, 개론, 공법, 중개사, 그 다음 무슨 과목도 있어? 개론 얘기, 민법, 개론 했잖아요. 민법, 개론, 공법, 중개사법 다음에 뭔 과목 또 있어요? 아, 공시세법이란 것도 있구나. 그렇지. 아니, 세법이 16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개만 맞춰도 12개는 맞히겠다. 뭐 한 거예요, 돈 주고 하고 나서? 아직도 세법이 안 풀린다는 게 말이 돼요? 국토법 12개 나오잖아요, 하나만. 여기서 7, 8명 먼저 맞히잖아요. 뭐 행겨 도대체가? 누가 잘못이요? 지금 공시법 하는 게 아니라 세법 얘기하잖아요. 공시법 아직 차례가 안 됐어. 이 양반이 또 공시법 선생님 좋아해요. 소문나서 붙여서 눈 좀 높이라 그만큼 얘기했지. 이국적인 걸 좋아해. 이국적인 거. 구렛나루 이렇게 해가지고 엘브리스 프레슬리. 이건 농담이 아니라 16문제 나오는 과목에 1년 수업도 없고 12개도 못 맞힌다는 것은 공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한 달에 한 개만 맞히게 해도 그러죠? 잊어버린데 왜 공법은 잘 나와요? 얘보다 더 잘 잊어먹는 게 공법이야. 그러죠? 양이 얼마나 많은데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양 작다고 항상 뒷편이라.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그 부분은 복습을 했어야 돼요. 똑같은 강도로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니까. 수업하는 내용 있죠? 그것만 틀린 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안 틀리게 30일 동안 충분히 25점 이상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공시 24개 아니요? 아니 지적 12개, 등기 12개 아니요? 지적 이거 하루 반만 하면 다 맞춰요. 왜 그러세요? 지적 있죠, 지적. 생각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 생각 없는 과목이요. 진짜 단순한 암기예요. 지목이나 외우고 축적 변경 어떻게 하고 지번 설정 어떻게 하는지 이거 있잖아요. 분할할 때 어떻게 하고 합병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적 단수 처리 어떻게 하고 그거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장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아니요? 지적도 있냐도 보고 축적 변경 그 지적 그거 아니요 그거. 참 등기는 이해해요. 그래서 지적을 12개 중에 10개 맞히고 확실히 알게 10개 맞췄죠. 그 다음 여기서 번호 안 나온 거 등기법 있죠.
그 한 번으로 찍어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건 나올 거 아니야. 등기 대상이 아닌 거 찾으시오. 나올 거 아니야. 법정지상권이지 뭐요. 유치권. 답이 그거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말면 되고 뭐 할 거 있냐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래 또 요걸 한번 먹고 제가 자 분노에 치를 떨게 해놓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니까 막 집중 잘 되잖아요. 뭐 했는지 하니까 갑자기 지릿지릿하고. 공법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다시 증축은 얼마나 유능하면 그럴까, 그죠? 공법이. 자,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면? 자, 요런 단어가, 요거는 30세대 이상이요. 3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20인이 안 돼도 조합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옛날에는 20세대였거든. 20세대 이상은 사용검사, 19세대 이하는 사용승인. 옛날에는. 요새 개정대가 30세대 바뀐 거지. 그러니까 리모델 조합은 20세대 20인이 아니어도 조합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5년 경과된 데가 알아놓고요. 세대별 전용 면적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고 몇 프로? 30% 늘어날 수 있어요. 자, 30% 늘어나지만 야를 덜 받고 세대수 늘릴 수 있다. 세대수는 15%까지 늘려. 1000세대 아파트면 150세대 늘릴 수 있다. 외워놔야 돼 이거요. 세대수 늘릴 때 제일 좋은 건 위로 가는 거 아니요? 이걸 뭐라고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이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오케이. 개념 오케이. 자, 그 대신에 리모델 조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리모델 조합 만들어야지. 리모델 하려면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요. 혼자 해요? 25층 아파트 지 혼자 리모델이에요? 1404호? 조합 만듭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자,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지. 누구 찾아가서요? 박스 봐요. 박스 좀. 아, 거기는 없구나. 이 조합을 제가 어제 이 조합 비교하는 박스 있지요. 여기다가 리모델 지역 직장을 넣었더니 한 면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도시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만 넣어놓고 주택조합은 3개로 해서 다시 한 페이지 나갈 거예요. 아, 여기 주택법은 없네. 그죠? 자, 일단 요거 물으려고 그랬어요.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 한 동만 리모델 하려고 조합 만들면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단지 전체 한다. 동별은? 단지 전체는?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참 다행이다고. 3분의 2. 단지 전체 할 때는 과반수요. 그래야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나오지.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해야 된다. 몇 년? 지금 현재 용량 초과네. 그죠? 초콜릿 하나씩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2년 내 리모델 허가 신청합니다. 이때 한 동만 하기 위해 리모델 허가 신청할 때 동의는?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 전체는? 괜찮아, 안 문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하나 버리고 오라고. 과반수 50%. 그러죠? 이게 곁다리로 외워놓는 거예요. 자, 리모델 용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8번에 공구라는 거 나오죠. 공구는 A 공구, B 공구 나눠서 하는 거 아니야? 저 뒤에 가면 원래는 전체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래, 공구별로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요 정도는 알아놔야지. 그럼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 설정하고, 그리고 공구별로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때 별도로 착공 신고하고 사용검사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600세대 이상은 A 공구, B 공구, C 공구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최초 공사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착공 신고 2년. 이 주택법은 왠지 좀 만만하네요. 주택법은 많이 한 듯한 느낌 드네. 왠지. 그러죠? 뭘 했길래 기억나겠어요. 많은 139페이지 오른쪽에
왼쪽 등록업자 있지요? 자, 20만 이상 할 때 등록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단독 몇 호? 20. 공동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일 때요.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거나 1만 이상 대지 조성하려면 누구 찾아가서 등록하고?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런데 등록 기준 보세요. 자본금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자, 법인을 안 만들고 개인으로 할 때는 6억. 기술자 한 놈이요. 건축이나 토목 분야 기술자. 사무실 면적은요? 알아서 하세요. 22, 33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근데 이때 등록업자 결격 사유 있지요?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 똑같은데 등록이 말소가 되고 몇 년 안 된 사람, 2년 안 된 사람 등록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미성년, 비성년, 비한정,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2년 안 된 자, 집행유예. 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없지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잖아요. 결격 사유 그때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 안 된 자, 2년. 자, 이때 건성을 하지 말고요, 쉬운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은 등록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업자 통제 쪽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기억이나 미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알죠 그거?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아니야?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하고 미험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자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니은처럼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자본 잠식이 했다든가 고의과실로 공사 잘못했단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나중에 뭐 금치단자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영업 정지할 수도 있고 등록 말소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짓으로 부정하게 등록한 것이 판정이 됐다, 정을 딴 놈한테 빌려줬다, 발각되면 반드시 말소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업의 계속 수행 보세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주 나오잖아요. 등록 중간에 말소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받은 놈은 계속해야지. 그 다음에 등록상에 변경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내에 변경 신고하면 된다. 며칠 내 신고? 한번 읽어놓고. 자, 그 다음 이거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있죠. 얘들은 특히 LH공사, 지방공사는 주택건설을 할 때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조합이 하자, 등록업자하고 고용자가 같이 한다,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공익법인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여기는 없나? 공익법인? 거기 어디 있는데? 아,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넣어놓고도 있잖아, 안 보여. 아, 이제 저도 병원 갔다 와야 돼요. 압구정동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진짜로. 나이 드니까. 그래서 일단 당분간 제가 안 보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든지 로또 됐든지 금방 나오십니다 그러면 입원한 거고, 글쎄 전화가 정 안 돼요 그러면 로또 된 줄 아세요. 자, 일단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 다음에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따로 등록 안 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 저 밑에 3번에 공동사업 주체라고 있나요? 네. 자, 여러분 고용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맞아요. 사모님 뭘 물으신지 알고 대답한 겁니까? 막 지른 겁니까? 막 지렸네. 그죠? 다시 한번. 이래서 우리 한번 웃잖아요. 자꾸 웃고 살아야 돼. 여러분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웃으면서 그냥 용이 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째려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후자 그건 안 돼. 절대 그러면. 실수하고 대답하더라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강의실에서 틀리고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강의실에서 틀리고 이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빨리 바뀌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딴 데처럼 자꾸 대답한다고 뒤에서 아저씨들이 팔짱 끼고 째려보고 뭐라 하고 이러지 않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아줌마들 막 대답한다고 째려보고 막 뭐라 해요. 뒤에서 시끄럽다 이렇게 환불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서 지문 나올 때 밑에 1번, 2번, 3번 있지요. 1번, 2번은 임의적 공동이라고 됐잖아. 3번은 필요적이라고 됐지. 3번이 등록업자와 고용자 공동시행이라고 됐잖아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대표는 무주택 근로자 주택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등록업자, 주택법 있저기 등록업자랑만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해야 돼. 그런데 주택조합 있죠. 리모델 제외한 주택조합이 2번이잖아요. 또 토지 소유자들 있죠. 지주들이 얘들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등록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있다니까 아무나 해도 같이 된다 이 말이야. 고용자는 반드시 여기서 등록한 이 업체랑 등록업자랑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낼 때는 고용자나 주택조합이 나오면 주택조합은 리모델은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외한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건설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 그죠? 고용자는 근로자 주택을 위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고용자는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나머지 임의적 공동시행.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자, 주택조합 나오죠? 자,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주제라. 오늘부로 얘 나오면 확실히 틀리면 안 돼요. 자, 주택조합 종류 몇 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조합, 그러죠? 자, 여기서 이 두 놈 있죠? 두 놈. 두 놈은 항상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땅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는 서류 들어간다는 것. 여기다 그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것. 항상 얘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두 놈은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확보해야 돼요. 이때 임대주택용으로 짓는 것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300세대 짓는데 임대주택용이 100세대면 200세대 있지요. 의 50%인 100명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이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조합 만들 때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신고하는 거 알죠? 공개 모집해야 돼요. 공개 모집 일간신문에 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최소 몇 인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 요건이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 왜? 항상 머릿속에 짓는 게 아니니까. 요 두 놈만 여기에 해당해요. 예? 자, 얘들 조합 설립할 때 설립에 인가를 받는 거 원칙 누구 찾아가냐? 툭툭 두 놈하고 시장문수 구청장.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조합 해산할 때도 또한 갖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있죠. 무슨 조합? 직장. 뭘 위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한 조합, 신고한 사항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때 이 세 놈 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예외니까 야는 내는 소리가 다 똑같은데 이 두 놈은 80% 이상 사용권 땅 집을 지어야 되니까 확보한 서류 들어가 있고 얘는 그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구분소유자 동의서 들어가야 되죠. 한동을 하겠다고 조합 만들 때는 3분이 단지 전체 리모델 한다. 동별 과반 전체는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죠.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 자, 이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2년 내 똑같잖아요. 집을 짓기 위한, 그렇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 신청하고, 다 몇 년 내? 그러니까 셋 다 주택조합, 모든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틀리지? 얘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건축물이나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건축허가 똑같은 법적 성질이라니까.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야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직장은 조합 설립 인가 후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직장은 언제부터 조합원을 교체하고 신규 가입 안 된다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안 됩니다. 사망으로 결혼 생겼다, 탈퇴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50%가 안 됐다, 그래서 충원할 때는 허용이 되지만 원칙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인가 받고 사망으로 충원했지, 변경 생겼어, 변경 사유 생겼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해야지.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되려면 요건 있죠, 요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집 있더라도 이하 한 채 하나에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이렇게. 자, 동일한 지역 안에 주소가 6개월 이상 돼야 된다. 지역, 직장도 원칙은 똑같잖아요.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나요? 돼요. 아무나 아니야. 돼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때는 무주택자만. 원래는 85 이하도 돼요. 동일한 국가나 지자체 법인의 건물을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러죠? 자, 1301호 아파트를 세 놈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3개, 1개. 리모델링은 특히 동의하지 않는 자들 매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럼 매도 청구. 뭐 빠진 거 뭐 있어? 없어 빠진 게. 앞만 읽어봐도 없어 안 한 게. 그죠? 뭐 있어야지 뭘. 저 141페이지까지 전부 다 칠판에 얘기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전부 줄쳐서 좀 전에 얘기한 동의까지 다 얘기했고. 자, 그 다음 141페이지에 오른쪽에 141이요? 1. 오른쪽 하단에 커뮤니티한 박스 하나 길쭉한 거 있죠?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봐봐요. 특히 기억,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외한다 해가지고 쭉 나온 거 있잖아요. 특히 답은 보세요. 조합원 탈퇴란 말 나오지. 이 여러분 이럴 때 내나 보세요. 자, 300세대 짓기로 해가지고 150명 확보, 자 200명 확보했어요. 그 중에 20명이 탈퇴를 했지.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을까 없을까? 20명 도망갔다니까. 조합장 얼굴 크고 눈 작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갔어. 나 같은 사람 조합장 한 거지. 자, 20명 도망갔다니까. 충원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거기 있잖아요. 동그라미 답은 있죠.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미만? 50% 탈퇴들어 이상 되면 추가 모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300세대 짓는데 200명 확보했지. 그 중에 20명 도망간다 해도 180명 아니요? 150 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150명인데 20명 도망갔어. 130 아니요? 50% 안 되잖아. 추가 모집해야지. 오케이? 또 마법은 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주택건설 예정수가 바뀌어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 될 때 의저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300세대 짓는데 200명 자, 200명 확보했어요.
이때 20명이 사망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사망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는 50% 되든 안 되든 결혼 생긴 만큼은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이해가요? 네. 그 위에 동그라미 B번에 가 있죠. 가. 네. 조합원의 사망 옆에 사망으로 50% 미만 되는 경우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 탈퇴했을 때는 탈퇴하고 남은 사람들이 50% 미만 될 때만 추가 모집할 수 있다. 뭔가 이런 것도 문제 자꾸 풀어보니까 좀 와닿지 않아요? 이런 거 풀어봤잖아요. 그 다음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있지요? 그거 보세요. 위 니은의 A에 따라 자 조합원어를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찾았나요? 중요한 얘기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얘가 자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두 번째, 위 니은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바뀌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돼. 아까 중간에 바뀌면 언제까지 하라고요? 사업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완전히 익숙해지면 잊어먹을 게 없지.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름 잊어먹어요? 한동안 안 불러봤다고? 아버지 돌아가 10년 넘어서 이제는 잊어먹었네. 잊어먹어요? 아버지 이름 계속 불러야 돼? 우리 아버지? 이 모시 해서 어? 아니 우리 아버지 고가 애신입니다. 이렇게 매일 불러야 되냐고. 고가 애신이 누군지 알아요? 아, 대화가 또 안 되네. 어? 최가 유진이라고. 그래요? 예, 예. 안 봐서 점수 안 나오나? 뭐 점수 봐서 안 나오나? 똑같은데 뭐 보기나 하지. 텔레비 그래 안 봐도 점수 안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요런 단어 있지요. 요런 단어가 익숙하면 잊어먹는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단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지. 왜? 일상생활에 됐으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은 조합을 만들 때 조합 설립인가 만들었지. 조합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는 거야. 아파트 1000세대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봐요.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하겠다. 변경인간 신청은 언제까지? 그런 표현을 바꿔서 답을 내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바꿔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아파트 짓게 해주겠다는. 바꿔놓지도 않고 어떻게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냐 말. 그 다음에 또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돈도 받을 수 있지요. 실제는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그놈들 다 해먹었어. 뱉어져 죽었어 걔들은. 그래서 감옥소 다 가 있어 지금. 그래서 탈퇴 의사라고 탈퇴할 수도 있다. 그 다음 5번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나오죠. 설립인가를 받은 후 몇 년 내 2년 내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6번 주택조합 리모델은 당연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제외한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면 그렇지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죠. 자 여기 조합에 임원의 조합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결격사유가 우리가 아는 놈들의 플러스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에 미음 있죠 그거. 선고 유예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장 못 해먹어요. 집행유예는 기본이고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위일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오전 10시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10시에 법원에서
저 파산 선고 받았다. 검시단체가 된 거요. 그러면 10시 그때부터 직위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다음 날이 아니고, 예.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다음 날, 재개발 재건축은 똑같이 그때부터 해. 다음 날이란 단어가 없다는 얘기는 그 판정된 때부터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날 없잖아요. 위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된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이건 다 똑같아요. 오전 10시에 검치산자가 됐다 해가지고 과거에 하는 행동이 모두 소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향 미치면 안 되지 그것은. 자, 오른쪽에 4번 조합원의 모집 신고 나오죠. 이거 재작년도 처음 바뀐 거라 시험도 그대로 냈잖아요. 1.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할 때는 관할 시군구에 가서 뭐하고, 이거 국토교통부에 가서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합원 모집한다고 신고를 구청에 가야지. 그럼 장관 찾아갈까? 그죠? 시군구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례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또 사망했다, 자격 상실했다, 탈퇴했다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선착순해도 돼요. 공개 모집 안 하고도요. 이런 문장들을 익숙해 놓을 때 지문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문제들 막 술술 풀린다니까 이제. 자, 143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 있지요. 자, 이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 한국주택공사는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냥 줄여서 LH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서 몇 년 내 집 지어 돌려주고? 3년. 기명으로. 자, 이때 프린트를 꺼내보는 거예요. 각종 채권 비교한 거 있지요? 이게 오늘 우리 한 게 맨 왼쪽에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아까 했잖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주택상환사채잖아요. 여기 주택법, 그죠? 근거 법령이 발행자, 요거 하나면 돼요.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이때 등록사업자는 직업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LH공사는 보증받고 안 받고?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 다음 얘는 김영식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승인받고? 여러분 좋아하는 국장, 그죠? 자, 몇 년 초과하지 마라. 3년 내 집 지어 돌려주라는 얘기인데 그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3년 넘지 마라. 얘는 소멸시효가 없지. 3년 내 집을 지어 돌려주는 거야.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거요. 주택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무슨 법? 상법.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못 넣는데, 나 같으면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양수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있어 없어요? 있다 파 없다 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징역 갔다. 3년 3천만 원 둘이 나란히 가서 추석 연휴에 송편도 묻고 특식 나오니까 공급질서 교란이지. 교란행위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양도양수하는 거 안 돼요. 다만 주택상환사채 가진 사람이 해외로 이민 간다. 식구들 다 데리고 해외 2년상 간다. 지방 발령 받아갔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는 되지요.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명의 변경할 때는 원부를 바꿔야 되지. 그 다음에 채권을 바꾸면 대항할 수 있고 원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 같으면 여기다가 여백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안 됨, 예외로 됨 하는 거 있잖아요. 책표를 쫙 메모할 거예요.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라면 한다 해놓고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잊어먹을 것 같기도 한데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말하는 거 있나요? 없어. 말하는 게 없다니까. 그죠? 자,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이 중간에 끼었죠? 자, 일단 여러분이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발행할까? 환지? 수용사용 방식이지. 그러니까
땅을 사는 자가 사업 시행자 아니요? 시행자가 현금 내지 채권 주고 땅 사는 거잖아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서. 그죠? 그거 보고 대답해야 될까? 개발법이니까 토지사항은 지정권자한테 가야지. 거기 승인 어디 가서 저 밑에 승인권자, 지정권자 승인 아니요? 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보증받아야 되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쫙 나오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보증 안 받지. 조합도 이거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해야 되니까. 그죠? 조성할 땅 건물에 얼마 넘지 않도록 2분의 1, 원형 탈모가 3분의 1, 원형지가 3분의 1, 2분의 1 넘지 않고요. 야가 김형식이잖아. 이름 표시돼가지고. 얘는 양도양수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나의 땅이니까 내 땅을 사고 파냐는 거고. 아까 주택상환사는 미래의 집을 받는 자격이잖아요. 현재 집이 아니잖아. 사고 팔면 안 돼. 그거는. 얘는 지금 현재 나의 땅인데 양도양수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가진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조성된 땅 받는 거 알지요? 왜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 했을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삼택지 1공장은 추첨, 그 다음에 그 학교라든가 공공청사용지나 토지상환 채권 가진 사람한테는 수의계약,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돈으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무기명 며느리 보낸 거. 그래서 이거는 상환기간 짧게는 길게는 요 사이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게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뭔 얘기 할 일이 있으면 기억이 안 나지? 소멸시효, 소멸시효, 은금, 언연, 이자. 이걸 못 외운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맨 왼쪽에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맨 밑에 상환기간은 몇 년? 이건 10년. 오른쪽 도시개발채권은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기억 못하면 배신. 점점점 이것들 있죠 이거. 규정이 없는 거요. 알겠죠? 이거 내일 와서 잊어먹었다가 또 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딱 머릿속에 딱 하던. 자, 그 다음에 저 144페이지에 택지 취득의 특례 있죠? 그 여러분 저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나오죠? 그럼 전체 물량의 얼마 이상을? 50% 이상을 소형주택 짓겠다. 조합주택 짓겠다 하는 업체가 오면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50%요? 그런데 얘들이 몇 년 내 집을 안 지면 환매 임대계약 취소? 2년. 그래서 1번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건설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단 2년 내 주택건설 사업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조성했지요.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국민주택 짓겠다는 놈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뭐 2분의 1만 알면 되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지으려고 땅 팔아라 하는데 땅 안 팔면 강제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진짜 두려움 없이 대답해. 없어. 그러죠? 없다니까? 그래서 못 수용하니까 알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법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지을 목적으로만 수용 들어갑니다. 일반 건설은 절대 안 돼요. 수용을 못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면 사업계획 승인해 주잖아요.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으면 남은 땅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협의하고 시가로 그 위에 땅끝 아닌 건물 다요. 95%까지 못 갔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절대 수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의 공적 주체가 뭘 지을 목적일 때만 국민주택 지을 목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다. 그것까지 말은. 그러니까 등록업자나 주택조합이 국민주택 지을 때 수용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듣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밑에 사업계획 승인 나오잖아요. 찬물 한 잔 먹고 1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7시 금방이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찬물 한 잔 먹고 나머지 굳히기 들어가요. 예?